네, 오늘의 짧은 기업 분석은 주식회사 노바렉스입니다. 매일 기업을 짧게 분석을 할 때는 일단 사업의 내용을 봐주셔야 된다고 했죠. 사업의 내용을 보면 노바렉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기능식품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ODM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면 제품이 루테인도 나오고 알티즈 오메가, 보스벨리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ODM 업체이기 때문에 이 판매 업체는 다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바렉스가 이제 제조만 해주는 거죠. 본인의 기술력을 가지고. 매출 비중을 보면 98% 정도 나오니까 아주 순수 ODM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요 제품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쵸,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가격이 나오지 않고, 원재료 같은 것도 사실 주요 원재료라고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워낙 많은 품목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실제 원재료는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증감 정도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건기식 ODM 업체들은 보통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까지 증감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봐주셔야 될 거는 생산 능력. 여기서 이제 가동률을 보는데,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가동률이 83%에서 74% 이렇게 떨어졌고, 이게 캐파를 봤을 때도 그렇게 캐파가 증가되지 않았는데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거는 확실히 전방 수요가 많이 약해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매출 및 수주 사항을 보면은 내수 매출이 많네요. 내수 매출이 확실히 많아요. 수출도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 내수라서 이 노바렉스는 내수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결국에 이런 기업들의 성장 포인트는 수출 비중이 늘어나느냐, 이쪽을 계속 트래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오늘부터는 조금 채권 쪽이랑 매출 채권 쪽이랑 좀 재고자산 쪽도 조금 보려고 하는데,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0.83%니까 충당금 설정 별로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채권 만기가 훌쩍 지난 그런 손상된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3월 이하, 3월 초가 6월 이하, 이게 합쳐가지고 98%가 훨씬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 적게 잡힐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기업을 보다 보면 간혹가다 대손 충당금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대규모 상각이 일어나면서 비용이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감안해줘야 됩니다. 재고자산 현황을 보면은 재고자산 현황에서 일단 먼저 봐줘야 되는 것은 재고자산 구성 비율과 회전율.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조기업은 회전율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확실히 떨어졌죠. 전년에는 지금은 5회 정도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재고자산이 늘어났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재고자산이 늘어나긴 했네요. 보통 재고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전율이 감소하는 경우는 있는데, 간혹 가다가 또 업황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늘어나는데 회전율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줘야 된다. 근데 지금 노바렉스는 전방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재고자산만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내용 다 봤으면 그 다음 이제 재무상태 봐야죠. 이제는 이제 몇 번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보는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역시 현금성 자산입니다. 270억 정도 있고요. 전년 대비 증가했네요. 증가를 했고, 그 다음 봐줘야 되는 건 매출 채권. 매출 채권 감소했네요. 매출 채권 감소했고, 재고 자산 늘었고, 저번에 아지네스텍 영상에서 말했지만 매출 채권이 줄어들면서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그 기업의 전방 업황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채권과 재고 자산은 같이 늘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ODM 기업이니까 당연히 유형자산 계속 늘어나겠죠. 유형자산 계속 늘어난 거고, 이거 말고 특이한 거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 부채인데, 단기 차입금이 150억, 이거 계속 유지가 되네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158억. 이거는 단기 차입금인데 이제 곧 단기 차입금으로 변할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부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장기 차입금도 보면은 145억 정도니까 합치면 한 450억 정도 차입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채 총계가 892억, 자본 총계가 1813억이니까 부채 비율은 49.2% 정도인데, 부채 비율은 낮아요. 근데 차입금 금액이 현금성 자산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마냥 좋다라고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현금성 자산보다 차입금 비중이 많으면 저는 재무적으로는 마냥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 봐줘야 되는 건 이제 이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811억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660억이니까 PBR 보면은 0.91 정도니까 1 이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거는 소민계산서. 매출액은 증가를 했어요. 매출 증가했는데, 이게 20년도를 보니까 21년도 매출액 상승률에 비교하면 매출액 상승률이 확실히 많이 감소를 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 이유를 보니까 매출 원가서부터 많이 증가를 한 것 같네요. 매출 원가, 판관비 다 증가를 했네요. 다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99억이니까 감소했네요. 감소를 했고, 지금 시가총액이 1660억이니까 PER은 한 8.3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할 때는 그냥 10을 그냥 기준으로 봐서
일단 10보다 낮으면 낮네?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일단 넘어가면 돼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그 기업의 뭐 밸류 밴드라든지 뭐 피어 기업들의 밸류까지 확인해야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오늘 그냥 빠르게 훑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 봐주셔야 되는 거는 연결 현금 흐름표, 이제 현금 흐름이죠. 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좀 감소하긴 했는데 뭐 201억 정도고요. 준수하네요. 그리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233억 이고, 유형자산 취득이 확실히 156억, 비중이 높아요. 아무래도 ODM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형자산 취득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좀 의외인데,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취득이 208억이나 되네요. 약간 좀 특이한데,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라는 건 결국 뭐 까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건 일반적으로는 주식 같은 거거든요. 유가증권 같은 거. 그런 걸 208억을 취득했다.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111억. 111억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눈에 띄는 건 없다. 이게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차입금 갚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지금 보니까 유상증자로 222억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플러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노바렉스에 대한 짧은 기업 분석은 마치겠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건기식 ODM 업체인 콜마 B&H 지금 투자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식 산업에 대해서 계속 뉴스도 보고 트래킹을 하는데, 일단 건기식 산업 자체가 지금 성장성이 좀 낮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좀 많이 옅어지고 있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 건기식 ODM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이 확실히 낮아진 거는 맞는데, 일단 이 건기식 업체들을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고령화 트렌드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 늙어가는 거고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영양제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양제를 이제 섭취한 지가 이제 한 2, 3년 정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되었건 단기적인 뭐 변동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섹터가 건강기능 ODM 업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건기식 ODM 업체 중에서는 상위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시총 낮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그런 영양제를 만드는 제조업체 보면 노바렉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그 타이밍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줘야 투자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트래킹이 필수겠죠. 네, 오늘의 짧은 기업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보다 모두 내일 부자 되세요.